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순열입니다. 오늘은 붓기에 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유독 심하게 붓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물만 먹어도 붓는다고 하더군요. 믿거나 말거나 말입니다. 우리 몸이 붓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딘가에 염증이 생겨서 붓는 염증성 부종이 있고요. 체액이 우리 몸의 어딘가에 누출되어서 차오르는 부종이 있죠. 우리 몸에 상처가 나거나 세균,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손상된 조직이나 감염된 부위를 고치기 위해서 면역 세포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붓게 되는 것이죠. 면역 세포들이 혈액을 타고 오기 때문에 혈액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망이에 엉덩이를 맞으면 엉덩이가 빨갛게 되면서 붓잖아요. 그게 상처난 엉덩이를 수리하기 위해서 피가 모여서 그런 겁니다. 여담이지만 우리 몸이 따뜻한 이유는 36.5도짜리 온수가 돌기 때문인데요. 피가 온수고요. 배관이 혈관입니다. 온수가 구석구석 잘 돌면 몸이 따뜻하고 온수가 잘 돌지 못하면 몸이 냉해지는 거죠. 아주 간단한 원리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냉정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감염이 생겨서 부종이 생긴 경우는 원인 치료를 해야 하는데요. 항염증 효능이 있는 약물을 처방받아 먹어야 하는 거죠. 우리 몸에 부종이 생기는 두 번째 이유는 체액이 잘 흐르지 못하고 머물러서 국소적으로 혹은 전신적으로 누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간에 문제가 있거나 혈압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것이죠. 주로 정수압과 삼투압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인데요. 정수압이란 것은 혈관에서 혈관 밖으로 가해지는 수압이고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 속의 혈액이 조직으로 누출되면서 부종이 생깁니다. 삼투압은 반대로 조직에 있는 체액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압력입니다. 혈관 내의 단백질이 부족하거나 조직 내의 염분이 증가하면 체액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체액이 증가해서 부족이 생기는 거죠.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그냥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게 이런 겁니다. 심장에서 나온 피가 동맥을 타고 조직으로 왔다가 다시 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종이라는 것은 혈관에서 나온 체액이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조직의 체액량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아서 혈관 속에 있던 피가 체액으로 더 많이 나오게 되면 부종이 생기겠죠. 반대로 조직 속에 나와 있던 체액이 다시 혈관 속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삼투압이 낮을 때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부종은 두 번째 경우인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염증이 생겼거나 신장이나 간 기능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부종은 의사나 한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셔야 하는 거죠. 부종은 사실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이유가 혈액이 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부종이 생겼다는 것은 뭔가 순환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혈액의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2차적으로 모든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종이 있으면 림프 순환이 지체되면서 몸에 노폐물이 쌓입니다. 그래서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몸이 전보다 더 잘 붓고 살도 더 빨리 찌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죠. 게다가 부종이 지속되면 근육 생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부종이 생기는 원인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것부터 과도한 염분 섭취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같은 여러 가지 질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저질환으로 인한 부종은 반드시 원인에 맞게 치료하셔야 하지만 대부분의 부종은 일반적인 생활 습관만 고쳐도 해결할 수 있죠. 부종을 일으키는 여러 원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뇨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항이뇨 호르몬의 활동 때문인데요. 항이뇨 호르몬은 소변을 배출하지 못하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자기 전에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자는 동안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다음날 손이나 얼굴이 붓기 쉽게 되는 거죠.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뇌하수체에서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수분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부종을 예방해주는 식품 호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호박즙이나 호박죽을 섭취할 경우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호박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서 체내의 이뇨 작용을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즉 호박을 섭취하면 체내에 머물면서 부기를 야기하는 수분이 밖으로 배출되는 거죠. 조선시대 때는 호박은 스님들이 먹는 채소라고 해서 승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호박은 가난한 농부나 스님들이 먹는 음식이었지만 호박의 맛과 효능이 뛰어나서 점차 양반들도 즐기는 대중적인 음식으로 발전했다고 하네요. 오랜 유배 생활로 심신이 지쳐있던 다산 정약용 선생도 기력 회복을 위해서 단 호박죽을 즐겨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호박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애호박, 둥근 호박, 늙은 호박 등이 있지만 오늘은 시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단 호박과 늙은 호박의 효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단 호박은 이름처럼 은은한 단맛이 참 좋죠. 각종 요리에 활용되기도 하고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사랑을 받고 있고 푹 삶아내거나 찌면 식감이 부드러워서 어린 아이들도 어르신도 모두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늙은 호박은 둥근 호박이죠. 호박죽에 주로 사용됩니다. 둥글넓적하고 주름이 많고 노란빛의 껍질을 가진 채소이고요. 어릴 적 시골에 놀러 가면 늘 어딘가에 쌓여 있어서 익숙한 채소이기도 합니다. 호박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서 다이어트 식단에 자주 등장하죠. 포만감이 크기 때문에 허기를 달래기에도 좋고요. 그래서 식단에서 밥이나 면과 같은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고 호박 요리로 대체하시면 체중 감량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호박이 염증을 예방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비만인 사람일수록 만성염증이 더 쉽게 생긴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비만인 사람들은 정상 체중인 사람들과 달리 지방 조직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아디포사이토카인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 비만인 사람들의 지방 조직은 각각의 지방세포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감소하고 부분적으로 산소가 부족해지는 저산소 환경이 되기 쉽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체 조직에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염증이 더 잘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체중인 사람들보다 과체중인 사람들에게 만성염증이 쉽게 발생하는 것이죠. 호박에 풍부한 칼륨과 펙틴 성분이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체내에 쌓인 나트륨과 노폐물을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비만인의 만성염증을 개선하는 데 호박이 좋은 것이죠. 또 호박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죠. 몸속에 있는 독소 배출을 도와줍니다. 또 호박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서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베타카로틴의 항산화 작용이 피로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기 때문에 피로감을 자주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아주 좋은 식품이기도 하고요. 호박은 면역력을 회복시켜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베타카로틴의 함량은 단호박이 늙은 호박보다 훨씬 높습니다. 단호박의 비타민 A가 더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늙은 호박을 뜨거운 물에 데쳐버리면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20배가량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 중 아무 것이나 드셔도 베타카로틴의 항산화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독성 물질을 제거해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효능도 있고요. 혈전 생성을 막아서 심근비 형성의 위험도 낮춰주는 성분입니다. 호박은 당뇨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호박에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호박은 비만 개선에도 도움이 되죠. 비만과 당뇨병은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단호박은 당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혈당 개선을 목적으로 호박을 드실 때는 늙은 호박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과체중인 사람들은 대개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인슐린이 혈액 속의 당분을 근육세포로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죠. 또 과체중인 사람들의 지방 조직은 크기가 더 커져 있는데요. 지방 조직이 커지면 아디포넥틴의 분비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아디포넥틴은 앞에서 말씀드린 아디포사이토카인의 일종입니다. 지방 조직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같은 것이죠. 아디포사이토카인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인슐린 저항성과 에너지 대사를 조절합니다. 아디포넥틴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지방의 연소를 촉진하기 때문인데요. 아디포넥틴은 지방세포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 많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체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죠. 비만은 당뇨뿐만 아니라 만성염증에도 좋지 않고 또 만성염증은 만병의 원인으로도 꼽히죠. 그래서 평소 살찌는 음식 대신 단호박이나 늙은 호박 같은 건강한 채소를 섭취하시면 몸속의 지방을 적정 비율로 유지해서 비만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호박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주고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 때문에 노화도 방지해주고요. 또 호박에 풍부한 펙틴 성분이 위 점막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평소에 속이 자주 불편하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죠. 위염과 위궤양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적정량 꾸준히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단 호박을 고를 때는 겉에 상처나 곰팡이가 없고 깨끗하면서 윤기가 나는 것이 좋죠. 손으로 들어봤을 때 묵직할수록 좋은 단 호박입니다. 구입하고 바로 드시는 것보다 일정 시간 후숙시켜서 먹으면 단맛이 더 증가하게 되는데요. 꼭지 부분이 초록색이면 후숙이 덜 된 것이고요. 꼭지 부분이 마른 상태이면 후숙이 더 잘 된 것입니다. 늙은 호박은 표면의 골이 깊고 꼭지가 움푹 들어간 것, 껍질이 노랗고 윤기가 흐르고 단단한 것, 하얀 가루가 생긴 것을 고르시면 더욱 좋습니다. 현대인들은 먹을 것이 너무 풍부하죠. 스마트폰 앱으로 손가락만 몇 번 움직이면 집 앞으로 음식이 착착 배달될 만큼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먹을거리가 넘쳐난다고 해도 막상 건강에 이로운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하루에 채소와 과일을 600g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의 위암 발생률은 19%나 낮아진다고 하고요. 식도암은 20%, 폐암은 12%, 그리고 대장암은 2%가량 발생률이 더 낮아진다고 합니다. 채소와 과일은 다른 패스트푸드 음식들과 다르게 당 부하가 낮기 때문에 비만과 각종 암이 발생되는 것을 예방해 주죠. 탄산음료나 라면, 햄버거, 피자, 과자 같은 인스턴트 음식에 혀가 길들여져 있으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맛나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식습관도 습관이죠. 과일과 채소를 약이다 생각하시고 자꾸 먹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미각이 채소와 과일의 맛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별로 맛이 없더라도 간식으로 과자, 라면, 치킨 먹는 대신 찐 호박이나 호박 샐러드, 호박즙, 호박죽, 호박주스 같은 건강 간식으로 대체하는 습관 들이시면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의사 김순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